정치원을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노 교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랑 전진석 의원 간의 설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 의원을 향해서 이제 추태라고 했더니 소위부답 이렇게 좀 응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또 소위부담은 행동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맞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표현이나 네. 행동하는 태도나 이런 건 정말 좀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찌푸리게 하고 아무리 젊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당 중진을 향해서 추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 정진석 의원이 처음에 얘기하신 이 자체, 발단,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든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대표 아닙니까? 네. 일부에서는 그러겠죠. 너 때문에 이겼냐, 윤석열 때문에 이겼다고 하겠지만, 그럼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 지선, 대선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대선도 지고 지선도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져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고 승리를 했으면 대표는 일단 지금 대표 굉장히 좀 승리의 무대에 젖어가지고 이 대표를 예우하고 다음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까지 대표를 중심으로 함께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는 저도 납득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 SNS를 통해서 그렇게 가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못 가게 그야말로 이 사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돌아온 다음에 둘이 의견을 주고받든지 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밖으로 그런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대표께는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거를 결국에는 당권을 염두에 둔 어떤 기싸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초전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에 정진석 의원은 당권 주자로도 거론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는 좀 자중하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락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서 자중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이 정폭된 과정을 보면 정통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저 나름의 결론은 이게 소위 말하는 MZ 그 어떤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된다. 못 참는다. 그리고 이제 할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좀 정제되고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추태란 말도 사실은 정치 상대방한테 쓰기에도 상당히 거북한 말인데 당내 최다선 의원이고 현재 국회 부의장한테까지 쓰는 거 보면 그런 거는 이제 그 어떤 특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닌데 저 같은 기성세대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당권 경쟁은 만약에 임기를 내년 6월까지 한다면 충분히 부의장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런 기싸움이라고 보고요. 어느를 선택해도 좀 너무 세게 선택하니까 그에 대한 에스컬레이트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 모임이죠. 민들레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이 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친윤 세력화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된 그런 모임이다 얘기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장제원 의원이 누굽니까? 윤 핵관 중에 핵관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면 그건 사실인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 만약에 오픈된 공부 모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11일 내일 이제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9월 11일 오전 7시에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공부 모임이 있다. 아무나 참여하라. 이게 사실 오픈된 모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일종의 모임으로 만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거기도 좌장이 있고 또 무슨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있겠지요. 그런 건 분명히 오해의 모임 소지가 있는 것이고, 과거 이제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 새누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이 친박 싸움의 망한 당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친이 친박끼리 당권 경쟁하다가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부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수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범죄 혐의를 스스로가 다 폭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지금 그 교도소에 갔던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던 전력이 있고 전국 선거에서 4연패를 했던 정당 아닙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잘 나가니까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정진석 그 국회부의장과 이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잘 나간다 싶으니까 이런 뭐 결국 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구나 싶어서 차제에 정말 오해가 있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정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 언제 그런 게 있다. 누구나 참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소모임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사실은 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친박 뭐 친이 이렇게 좀 갈라지고 했던 부분들 때문인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장서서 막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뭐 장제원 의원은 오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결국에는 원조 친윤 그룹이 분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보는 것 같은데 무리일까요?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만약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처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모든 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갈등이 이준석 대표는 뭐 사조직 얘기하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장서서 막겠다 얘기하는 게 그게 자체가 지금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애초에 좋은 의도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갈등의 씨앗이 된다면 안 하겠다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친박이다 그러다가 결국 진박도 나오고 뭐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서 언론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준수 대표께는 좀 연이어 여쭤보면은 민들레라는 모임 자체가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는 합니다만 예. 월 1회 정부 인사를 초청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미 그렇습니다. 당정대라고 하죠. 예, 당정청이 아니고 당정대라는 어떤 형식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공식적이냐 결국엔 사적 모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당이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과 의논하는 그 정책 협의를 하는 창구가 있는데 별도로 만든다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사조직이나 계파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구분된다면 본인들이 말하는 정책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정파라고 부르는데 그건 좀 공부 모임이라든지 어떤 뚜렷한 지향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이런 행태라면 사조직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만들어졌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달 뒤에 그리고 또 누가 만들었냐. 흔히 말하는 윤핵관과 여기에 중심이 되신 분들이 보니까 인수위의 또 분과위원장이라든지 뭐 또 보좌역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받는 거고 당연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는 소위 원내대표가 당정청 이런 협의에서 당 대표와 함께 그렇죠.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 교수께는 추가로 여쭤보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민들레 모임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도 그렇고 당내 갈등에는 사실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오늘 좀 보였습니다. 출근길에서 대통령은 당의 수장이 아니다. 뭐 당 문제는 지켜보겠다.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은 당 총재를 겸하지 않는 지가 오래되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런 모임 하면 안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얘기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니까 피해갈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당에 뿌리가 깊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사실은 뭐 깊이 그런 어떤 갈등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해한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친하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당에서 뭐 그런 것은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공식적으로도 없고 비공식적으로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노 교수님 말씀을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김준수 대표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오늘 그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랑 오찬을 회동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같은 네, 맞습니다. 같은 입장인데 대통령이 이제 당의 갈등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당 총재를 겸하지 않은 지 벌써 딱 20년 됐습니다. 네. 20년 동안 그 당과 대통령 분리했는데요. 이게 대통령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당의 어떤 수장이 아니라 여야와 같이 의회에서 대화를 해야 될 상대고 대통령제는 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당의 수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당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의회 야당하고도 대화하겠다는 이런 자세만 갖는다면 대통령이 절반 이상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나름의 특사로 가지는 네. 않았지만 네. 그것을 계기로 또 그걸 소재로 해서 당내 갈등은 개입하지 않은 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죠. 민주당 이제 우상호 비대위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달이 남았는데 혁신형 비대위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관리형 아니냐 이런 좀 해석들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 기간이 2달 가지고는 혁신을 못 합니다. 워낙 당내 갈등도 많고요. 또 이게 그 풀어가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게 비대위가 성공하는 경우에서 보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탄생하는데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고요.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은 2016년 김종인 이 비대위는 뭐냐면 문재인 당대표가 정권을 위임하고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사람 인적인 청산이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성공한 게 바로 김종인 비대위인데 작년에 1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주도의 당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우상호 비대위는 2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하기 힘들고요. 한다면 유일하게 뭐냐면 전대평가, 그러니까 전대평가가 아니라 대선과 지선의 평가.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한다 그래도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점이 이제 전대 이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와가지고. 저는 뭐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평가는 외부 인사를 다수로 하는 중립적 인사를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 그 만약 당 대표로 넘어가면 당 대표에게도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대위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 교수께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 경우에 전대 룰, 뭐 그리고 지방선거 책임론, 또 이제 개파 갈등 상당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급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중재 능력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파워가 없죠. 파워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당대회 준비, 네. 전당대회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지금 제일 첨예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룰 얘기죠. 네네. 전당대회 룰. 뭐 이래서 권리당원 뭐 45%, 그다음에 일반 당원 뭐 40%, 뭐 이렇게 그 해가지고 대의원, 좀 뭐 다 권리당원, 예, 대의원이 45%, 대의원 45%뭐 이렇게 해서 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당원 단계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호 말대로 이건 그렇게 하자고 지금 그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그대로 따라야죠. 만약에 그것이 어떤 특정 주자에게 불리해서 룰을 바꾸자 얘기하면 그럼 지금 그대로 하자고 사람들이 합의해서 했는데 법을 특정인을 위해서 바꾸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축구하자고 해서 축구 룰을 만들었는데 난 축구하면 불리해, 야구하자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득점왕으로서 감동을 주고 있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골대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 내가 왼쪽에서 참 유리하니까 골대를 살짝 옮기자.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올랐다. 그럼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있는 걸 그대로 지키면서 자기가 그걸 통해서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룰대로 하면 불리하다. 그러면 출마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 우상호 위원장이 뭐 개파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 거냐 요걸 여쭤보니 사실은 그 전당대회를 갈등 없이 치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걸린 게 전대 룰 말씀해 주신 전대 룰인데
이제 그렇게도 일각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만이 뽑는 전당대회, 거의 대다수가 지지자들만 참여하게 되는, 일반 국민은 거의 소수가 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건 혁신으로 볼 수가 없다. 결국엔 국민들을 일반 국민의 50%든지 더 이상이든지 혁신적으로 좀 해야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드디어 쇄신하는구나, 이런 좀 메시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게 뭐가 쇄신입니까?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당내 행사입니다. 당 대표를 뽑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대선 후보를 뽑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일반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한다. 이건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전당대회에 당 대표를 뽑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10%로 예를 들자면 그 룰에서 일반 국민 여론을 10% 반영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의원표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와서 바꾸자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 혁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자체는 혁신이라고. 예, 그럼요. 그게 자체 혁신일 수 없는 거죠. 자, 김준수 대표께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민주당은 올해 이제 약 한 10년 전부터 전통이 뭐냐면 당 대표는 당원이, 그리고 대선 후보는 국민이.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는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국민 경선을 합니다. 네. 당 대표는 그래서 10% 국민 여론만 하고 나머지는 대의원 45, 권리당은 40. 그리고 이제 일반당은 5%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름의 이제 뭐냐면 당내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의 오래된 이제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의원 비중을 뒀게 됐는데, 이 대의원 비중이 너무 지나친 건 사실입니다. 45% 정도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대의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그냥 거의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불리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수정이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수정해야 된다는 당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지금 이제 대선 출마 예정자들이 주요 출마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아마 좀 합의가 모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이 룰을 변동하는 순간 유불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당대회 당권의 교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좀 파워 게임들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굴러가는 거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